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의 또 다른 방법인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것만 다루냐 하면 이 다항식을 x-알파와 같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즉 1차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조립제법이 이러한 1차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1차식일 때만 다룬다,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차례로 나열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거냐 하면요, 2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누는, x-3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나누는 다항식 있죠. 나누는 다항식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식의 나눗셈 방법을 사용해서 요 나눗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나눗셈을 똑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요, 자, 개수만 써서 한번 나눗셈을 해볼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5, 그 다음 3, 2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개수들만 차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두 개, 숫자가 두 개니까 우린 두 개까지만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가 되느냐, 그것만 맞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줍니다. 그럼 여기는 어차피 똑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2에서 2 빼면 그냥 0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니까 두 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가 더 내려옵니다. 그럼 1, 3이니까 자,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되느냐?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다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어차피 여기는 1, 1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그럼 3에서 마이너스 3 빼면 6 되고요. 여기는 2 하나가 더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1에다 얼마 곱해야 6이 되느냐? 6이죠. 그러면 여기는 6과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고, 다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어차피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의 몫이 얼마냐 물어보면 몫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몫은 바로 이 부분이 몫입니다. 근데 지금 숫자가 떨렁 3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몫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20 하나 나왔기 때문에 아, 나머지는 2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자, 조립제법도요, 개수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이너스 5, 그 다음 3, 2를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1과 마이너스 3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조립제법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건 최고창의 개수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1은 안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3만 써주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3만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 x-3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눗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왼쪽과 오른쪽의 나눗셈을 비교해서 볼 건데, 자,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요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가 되겠느냐 이걸 봤었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1이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은 수가 요 자리에 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요게 요 자리에 그대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2를 쭉 밑에 여기다가 요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는 게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2와 2를 곱해서 요 자리에 써주고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요 자리에 써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줬죠. 근데 이 빼줄 때 보니까 2하고 2는 그냥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요 자리가 얘랑 똑같아지도록 맞춰줬기 때문에 어차피 빼면 0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를 안 보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했죠? 여기서는 3하고 2를 곱해서 누구 밑에? 요 마이너스 5 밑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3하고 2를 곱한 6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줬죠. 근데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봤는데 여기는 그냥 3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준다라는 것은 얘는 이쪽에서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오게 되면 1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느냐?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건데 어차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수가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는 누가 오게 되냐면 요 자리에는 얘랑 똑같은 1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요게 요 자리에 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1이 오는 거랑 여기 1이 오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3을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 다시 빼주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1과 1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쪽 요 1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과 1을 곱한 3을 요 자리에 써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뺐지만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더합니다. 그래서 3과 3을 더한 6이 요 자리에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가 6이 됐고 2가 됐으니까 이제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6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1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보면 여기 6을 곱하면 6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온 거와 여기 오는 수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볼까요? 처음부터 칠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수와 요 자리에 오는 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오는 수와 요 자리에 오는 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 자리에 6이 그대로 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6이 여기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6 곱하고 마이너스 18이 요 자리에 오고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는데 66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똑같아지도록 맞춰줬으니까. 그 다음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하고 6을 곱한 18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한다고요? 위에 거 아래 거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에 오는 요 나머지가 누가 되냐 하면 바로 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밑줄을 쳐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요 수가 바로 이 나눗셈의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2, 1, 6, 나머지 20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면 몫은 뭐가 되고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는 누가 된다? 20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잘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립제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가 왜 마이너스 3을 안 넣죠?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은 다음에 여기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는 방식으로 가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굳이 3으로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요 이유는 또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 다음 항등식 이런 개념을 알아야만 좀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개념들을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우리 조립제법의 원리를 설명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나눗셈이 진행되는 과정이 조립제법에서는 요렇게 바뀌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조립제법을 하는 과정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봅니다. 지금 다항식 a0 x의 n제곱 플러스 a1의 x의 n-1제곱 해서 a의 n-1의 x 플러스 an을 x-알파로 나누는 조립제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개수들만 주르륵 써주면 a0, a1, a2 해서 an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자리엔 누가 온다라고요? 요 자리에는 제가
이 x-알파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온 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0를 그대로 여기다 내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그냥 b0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와 b0를 곱한 알파 b0를 a1 밑에 적어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a1 플러스 알파 b0가 되는데 요걸 우리가 편의상 그냥 b1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 걸 여기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두 개는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b1이 됐으면 요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요 자리에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알파하고 b1하고 곱한 요게 곱해진 게 요 자리에 요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해진 게 1로 왔고 요걸 b의 n-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하고 얘를 곱한 거, 요거 두 개를 곱한 걸 요 자리에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나머지가 되고 여기에 온 b0, b1, b2, bn-1 요 숫자들이 몫의 개수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 수가 지금 몇 개냐 하면 b0부터 b의 n-1까지 총 n개가 있으니까 항도 n개의 항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n개의 항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x에 대한 n-1차식이구나. 그래서 몫은 뭐가 되냐 하면 b0의 x의 n-1제곱 더하기 b1의 x의 n-2제곱 그래서 땡땡땡에서 b의 n-2의 x 플러스 b의 n-1까지 이렇게 n-1차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니까 이 부분 an 플러스 알파의 b의 n-1이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은 조립제법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해봤던 이 두 개의 나눗셈을 동시에 비교해 가면서 해보시면 대충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 조립제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눗셈이죠. 자, 그러면 갑니다. 조립제법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 개수들만 적는데 색깔 바꿔야 되겠죠? 1, 그 다음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지금 1창 없습니다. 1창이 없어도 자리는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냥 개수만 갖고 하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엔 0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 5가 오고 조립제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엔 누가 오냐 하면 바로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요 1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1이 요 자리에 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요 1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1과 1을 곱한 마이너스 1을 요 자리에 적어줍니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더해주고요. 다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한 3이 요 자리에 옵니다. 그 다음 얘네 둘은 더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3을 곱한 마이너스 3이 요 자리에 오고 얘네 둘은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누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죠? 따라서 몫은 얼마가 되냐 하면 몫은 1-3, 3 얘가 이제 몫이니까 상수항, 1차항, 2차항에서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 하나.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보다는 차수가 낮은 게 나머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1차식보다 차수가 낮다라는 건 상수밖에 없죠. 따라서 나머지는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자, 연습 더 해봅시다. 그다음 다항식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또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3, a, 5 개수들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이 가능한 이유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적어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1을 여기다 써주고요. 이거 두 개는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 더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 자리에 2a-4 얘와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두 개를 더하죠. 그럼 2a 플러스 1. 그래서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눗셈의 나머지가 3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2a 플러스 1이 3이다 라는 걸 뜻하게 되고요.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간단하게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다항식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하여 조립제법을 사용한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a, b, c를 모르니까 그냥 1, a, b, c라고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1차 다항식이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요 자리에는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1이 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곱한 요 자리에 그죠? 마이너스 1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쓰겠습니다. 그러면 a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곱한 애를 요 q 자리에 써주는 겁니다.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q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2를 써줍니다. 그 다음 b하고 2를 더한 게 r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b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는 뭐구나. b 플러스 2는 뭐구나. b 플러스 2는 r과 같구나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r을 곱한 게 요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게 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r이 이퀄 4가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r이 마이너스 4니까 b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인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b 값까지 구했고 그 다음은 c와 4를 더해서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c 더하기 4가 2니까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만 구하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자, 얘는 a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해주시고 c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더해주면 이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조립제법은요. 다항식을 최고창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나눗셈의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최고창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조립제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방법만 익혀두시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 최고창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쉽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